2월 2일 일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운명의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가 시작됐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 탄핵 심판과 또 재판, 이재명 재판, 또 트럼프 조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안팎의 중요한 일들이 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월 말이 되면 이 전국의 어떤 방향이 조금씩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날씨는 춥지만 2월 달은 정말 뜨거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2월 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2월 달은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모든 일정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재판, 그다음에 또 내란죄 관련된 재판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나갈까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지금 바깥에서는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공언한 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또 중국에는 10%씩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고, 중국에 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산 주스 이제 안 마시겠다 선언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복 조치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언론들은 이 지금 트럼프의 이 조치가 미국 국내 지금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을 지금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특히 미국민들의 어떤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 나프타가 됐었잖아요. 나프타라는 거는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국 간의 자유무역지대. 이게 FTA 중에 세계에서 최초로 결성된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하면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절약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관세가 없으니까 멕시코에서 제조해갖고 주로 미국에 판매하면은 여러 가지로 채산성이 괜찮겠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 멕시코로 많이 진출을 했던 그렇죠. 거죠. 예. 자, 지금 우리 멕시코에 무관세가 그동안 되면서 사실 중국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제 멕시코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CJ 등등 전부 다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3억 9,600만 달러가 투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공장들에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갈 경우에 제품들이 이제 25%의 관세를 매겨주면 이건 뭐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모두 다 공장을 그냥 미국으로 옮겨라. 지금 미국에 생산해라. 이런 식의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관세가 시작이 되면 지금 한 65조 정도의 지금 무역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감독님 그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각 세계별로 지금 관세 위기를 맞을 10개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무역 흑자국인데요. 중국이 뭐 워낙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다음 멕시코, 베트남. 베트남은요, 사실은 저 베트남 본류가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그 큰 역할을 하고, 그럼요.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멕시코와 이 캐나다에서 했지만 아마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만간 들어오겠죠.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측면만 봐가지고 뭐 대응하기도 참 그렇고, 주한미군하고 다 그 묘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다음번 정권의 중요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제 뭐 지금 많이들 그렇게 예측하니까요. 그래서 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이 자꾸만 지금 뭐 한미일 뭐 괜찮다. 네. 심지어 뭐 일본이 뭐 군사를 강화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도 이제 저런 거를 안심시켜 놓고 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저는 뭐 금년 1년이 한국의 그 명운을 가를 수 있는 1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걱정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금 보면 협상 전략을 트럼프는 다자 대응이 아니라 다이다이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총리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일본 미국과 이제 어떤 협상들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을 지금 사실은 대행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가 그걸 하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익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게 뭐 각계 전투로 해서 지금 겨냥할 뿐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전기차 문제, 우리 가전제품 문제. 근데 참 이렇게 되면 미국 그 국민들도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의 쌍둥이 적자. 근데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니까 그 경찰 국가로서 좀 그 두 개의 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해 나가고 또 이제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 세계 질서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 이끌어 왔던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 뭐 러스트 벨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각계격파하는데 그런데 트럼프의 구상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뭐 멕시코에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 멕시코에 그 현지 공장을 다 클로즈를 하고 그걸 미국으로 옮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런 식으로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면 지금 그 누가 그때 그런 책도 썼는데 중국의 수출 없이 미국 그 소비 생활이 단 하루도 그 아유, 못 안 간다 돼요. 이거예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미국인들은 맞아요.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히 이제 저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중국도 베트남 뭐 또 제3세계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가면 뭐 어떻게 돼요? 물가 좀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죠? 이게 보면 참 트럼프가 그냥 우리끼리 나 혼자 살겠다. 네. 이런 걸로도 좀 저는 비춰지는 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하고 뭐 교류 없이 그냥 우리 공장 다 우리 쪽으로 와.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살겠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참 세계화라든지 국제화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다. 상승시킬 것이고 이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임금이 오를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시간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지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네. 아니 공장들이 지금 다 가서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과연 미국민들이 이걸 참아내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가 큰 한계의 어떤 다다를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미 FTA도 지금 다 재고하겠다는 거 글쎄요.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한미 연합 훈련도 지금 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참 이럴 때 우리는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뭐 완전히 없다 보니까 매주 주말이면 뭐 이 시위나 벌이고 있고 참 이렇게 거의 뭐 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내부가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 참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은요. 진짜 이 나라 걱정하느라고 진짜 제 머리가 다 휘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걱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 그 자녀들이 일할 일자리가 어차피 우리야 뭐 이제 지원님이나 저나 이제 뭐 이제 회사 은퇴하고 뭐 이제 거의 그럴 나이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이 네. 새로운 일자리들 또 직장들 어떻게 할지 이게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우리 또 이 맞습니다. 노후가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너무 걱정인데 이게 뭐 무슨 이념 싸움만 하고 뭐 정치 싸움만 하면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 오늘도 그런 걱정을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아마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사건 관련한 심판을 아마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임명을 해라라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동안 뭐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요걸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언제부턴가 이재명 대표는요, 일본에 대해서 뭐 점령군이다, 뭐 이 반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 하고 뭐 그러더니만 갑자기 요즘은요 완전 친일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획가닥 말을 바꿔요. 진짜 뭐 이 변침도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바꿔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속셈이 뭔지 좀 있으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이야기와 함께 네. 내일 말입니다. 아침에 11시에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러 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참 인지상정으로 면회하는 거야 뭐 저희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당대표, 당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보니까 네. 언더 73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언더 해주세요. 73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이니까 저희 그 이른바 이제 친한계 내에서 좀 소장파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3년생 이하. 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지금 저도 포함됐는데. 그래요? 뭐 오늘 뭐 잘못 드셨나 보네. 예. 또 이렇게 오늘 뭐 언더 73 그게 뭐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이 됩니까? 근데 저희 이제 어벤져스에 우리 출연하는 세 분 변호사 있잖아요. 예, 박상수, 송영훈, 류재화 예, 예. 다 언더 73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 대변인을 지냈던 김준일, 예, 그 다음에 또 뭐 의원 중에서도 네. 뭐 김소희 의원이라든가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네. 한지아 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더 73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죠. 네. 요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7일. 7일에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 민주 기념 도서관 네. 가서 그 김현철 이사장하고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지금 당사에 걸려 있는 세 분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상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상징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하나회 해체.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지금 계엄 정국에서 김영삼 정신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네.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프로젝트가 요새 보면 우리 현정님도 매일 좀뭐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요새 보면 그냥 이 이른바 그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 보수 우파 유튜버는 굉장히 그 차고 넘치는데 네. 그 반대 입장에 그거는 뭐 저희 어벤져스를 비롯해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언더 73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주목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참 언더 73 그러니까 참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더 73 보고 골프에 73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의 꿈 같은 저는 스코어입니다. 자,